연봉 1억 2천만 원 사람들은 이들을 킹산직이라고 부릅니다. 고졸인데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바로 생산직의 왕이라 불리는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장 요즘 분위기를 아십니까? 공장은 로봇이 주인공이 됐고 사람은 설비를 감시하는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 업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 낮은 생산성, 설비 노후화, 강한 노조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한데 얽히면서 한국 제조업 전체가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 공장이 처음 문을 연 건 1989년이었는데요. 당시 울산은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곳을 찍은 이유는 단순했거든요. 바다가 가깝고 땅값이 쌌기 때문이었죠. 공장이 들어서자마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천 원 받으면서 일했는데요. 지금 돈으로 치면 3만 원 정도인데 그때는 이것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수출에 성공하면서 엑셀이라는 차가 미국에서 1년에 30만 대씩 팔려나갔거든요. 울산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시간씩 야근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돈이 쏟아졌죠. 월급이 2배, 3배로 뛰더니 1995년쯤 되니까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당시 대졸 초봉이 50만 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졸 생산직 월급이 대학 나온 사람 초봉의 4배였던 거죠. 이때부터 킹산직이란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벌 필요 없고 체력만 좋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사는 건 보장됐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완전히 전성기가 왔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서면서 울산 공장 노동자가 5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보너스까지 합치면 1억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요. 울산 시내는 완전히 호황이었죠.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상가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전부 현대차 노동자들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킹산직 자녀들은 강남 학원 다니고 해외 어학연수 다녀왔습니다. 부모가 고졸 생산직인데 자녀는 서울대 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황금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2010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신형 소나타 생산 라인이 아산으로 빠졌습니다. 신형 투싼은 전주로 갔습니다. 신형 아이오닉은 아예 체코 공장으로 넘어갔거든요. 사람들은 노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울산 노조가 너무 세서 현대차가 도망간 거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숫자에 있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울산 공장 노동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입니다. 보너스 포함하면 1억 2천만 원인데요. 반면 아산 공장은 7,500만 원이거든요. 노동자 한 명당 1년에 2,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울산 공장 노동자가 3만 명이라고 치면 1년에 7,5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이 10조 원인데 7,500억이면 영업이익의 7.5%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생산성이었는데요. 같은 차 한 대 만드는데 울산은 평균 28시간이 걸리고 아산은 2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울산 노조가 오래전부터 노동 강도를 낮추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휴식 시간이 늘어나고 한 사람이 맡는 공정수가 줄어들었거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같은 차 만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여기에 설비 노후화 문제까지 겹쳤는데요. 울산 공장 설비는 대부분 2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왜 새로 안 지었냐고요? 못 지었습니다. 새 설비를 들여오면 자동화가 되면서 사람이 줄어드는데요. 노조가 이걸 고용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반대했거든요. 파업도 불사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울산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돈을 쏟았죠. 지난 10년간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 투자한 금액이 총 3조 원입니다. 같은 기간 아산 공장에는 8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2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울산은 이미 버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노동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설마 현대차가 울산을 버리겠어? 울산은 현대차 심장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설마가 현실이 됐는데요. 2020년에 신형 그랜저 생산 라인이 전주로 갔고 2022년에 신형 제네시스가 아산으로 갔습니다. 2023년에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체코로 넘어갔거든요. 울산에 남은 건 구형 모델들 뿐이에요. 곧 단종될 차들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울산 공장은 이미 사양 산업이 된 겁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울산 공장 노동자가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는 2만 8천 명인데요. 7천 명이 줄었거든요. 정리해고는 없었습니다. 노조가 강하니까요. 대신 명예퇴직을 받았습니다. 5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평균 3억 원씩 특별퇴직금을 줬는데요. 받은 사람들은 좋아했죠. 3억이면 큰 돈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취업이 안 됐거든요. 55세 고졸 생산직을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문 닫고 카페 차렸다가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3억이 순식간에 녹아버렸거든요. 1년 만에 반이 날아가고 2년 만에 바닥났는데요.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아무도 안 뽑아줬습니다.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 가보면 현대차 출신 명예퇴직자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7천만 원씩 받던 사람들이 말이죠. 더 비극적인 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인데요. 현재 울산 공장에서 일하는 2만 8천 명의 평균 나이가 53세입니다. 50세 넘는 사람이 70%고 젊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신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울산 공장 신규 채용 인원이 총 200명인데요. 1년에 40명 꼴이에요. 예전엔 1년에 1000명씩 뽑았거든요. 2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안 오려고 합니다. 울산 공장은 미래가 없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 차라리 아산이나 전주로 가겠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미래가 있으니까요. 울산 공장 노동자들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우리 공장 언제 문 닫을까? 다음 단종 모델은 뭘까? 우리는 언제 잘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거죠. 노조는 투쟁하고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파업도 불사하는데요. 회사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울산 없이도 충분히 굴러가니까요.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문제거든요. 킹산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제조업 생산직이 고소득 직업이었고 학벌 없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화가 되고 있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아산 공장에 가보면 로봇이 차를 만듭니다. 용접은 100% 로봇이고 도색도 90% 로봇이고 조립도 70% 로봇이에요. 사람은 로봇을 관리할 뿐입니다. 아산 공장 노동자 1명이 관리하는 로봇 수가 평균 5대인데요. 울산 공장은 1대거든요.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생산성 차이를 만들고 이게 미래와 과거의 차이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노동자 2,000명이 1년에 100만 대를 만듭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3만 명이 1년에 100만 대를 만들거든요. 생산성이 15배 차이 나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노동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고임금 단순직은 이제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 된 겁니다. 그럼 울산 노동자들이 잘못했다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거든요. 높은 임금을 요구했고 좋은 근무 환경을 원했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는 안 통하거든요. 노조가 강해서 고임금을 받으면 회사는 다른 곳으로 가고 노동 강도를 낮추면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설비 투자를 막으면 공장이 낙후돼서 도태되거든요. 노동자 권리를 지키면 공장이 망하고 공장을 살리려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인 딜레마에 빠진 거죠. 울산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선택했고 결과는 공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함께 죽어가고 있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울산 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요.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지만 그날이 온다는 건 분명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울산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아산, 전주 해외 공장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했습니다. 울산이 멈춰도 문제없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울산시는 공황 상태인데요. 현대차가 울산 경제의 40%를 차지합니다. 현대차가 무너지면 울산이 무너지거든요.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울산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명예퇴직하고 쪼그라들 거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울산에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한때 대한민국 최고 직업이었던 현대차 생산직이 이제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됐거든요. 버려진 공장, 늙어가는 노동자, 사라져가는 도시. 이게 울산의 현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울산 다음은 어디일까요? 군산 GM 공장은 이미 문 닫았고 창원 르노 삼성 공장은 위기고 광주 기아 공장도 불안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킹 산직은 환상이었습니다. 짧은 호황기에 만들어진 신기류였거든요. 세계화와 자동화와 구조조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대차가 울산을 떠난 건 단순히 노조 때문만이 아니었거든요. 인건비, 생산성, 설비 노후화, 미래 경쟁력 모든 게 울산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현대차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울산을 버리는 합리적 선택을 한 거죠. 킹산직의 몰락은 필연이었는데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변화를 거부했고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서서히 죽어가는 공장과 노동자들이에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되는 시대입니다. 안주하는 순간 버려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울산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붙잡고 함께 가라앉을 건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변화할 건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